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4일 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획방송을 올려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 주 초반에 급락하고 주 후반에 반등하면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방송을 들으시고 고민하다가 한번 질러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참 이번에 기획방송은 시장과 참 잘 맞물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8월 11일 날도 한번 기획방송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이런 얘기해 주세요라고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에 참조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9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 그다음에 다우지수와 S&P는 1% 미만대로 하락했습니다. 미쓰리가 6월달과 7월달에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상하게도 금요일날 뉴욕 증시를 이렇게 상승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종가로 플러스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뭔가 간절함이 보였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주식 올라가는 꼴을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무역협상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저거 9월 달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거 판 깨지겠는데 이러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반응은 안 했죠. 주식시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패를 읽은 거죠. 아이고 저 그냥 금리나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냥 예민병 지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주식시장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요일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1달러 0.06% 하락해서 1,508.5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 동안 국제 금값은 3.5% 상승했고요. 이날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긴장감이 유지되는 걸 뛰어넘어 더 격화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값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하면서 해마다 무슨 캠페인처럼 이렇게 올해의 어떤 그 증시의 트렌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1년 내내 우려먹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트렌드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 없구나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금값도 너무 많이 그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이날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서의 금값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제가 이 목이 좀 안 좋아서 매일매일 저는 물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물을 끓여 먹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약초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끓여 먹는데 제가 끓여 먹는 약초 중에 건도라지를 꼭 넣습니다. 근데 건도라지를 이제 넣는데 며칠 전에 이제 다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을 했는데 그 판매자가 배송이 계속 느려져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취소하고 다른 곳에서 주문을 하고 이제 그 시간이 좀 며칠 걸리니까 제가 며칠 동안 그 건도라지가 들어간 물을 못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티가 안 났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지금 목 상태가 확 떨어지네요. 건도라지가 집에 잘 도착했기 때문에 다시 저는 그 물을 마시고 다시 목소리가 회복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96달러, 3.7% 상승해서 54.5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무역 전쟁 격화에 따른 수요가 둔화돼. 그러니까 무역 전쟁 격화에 따라서 국제 유가를 덜 쓸 것 같다. 수요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감. 그런데 산유국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지네들끼리 직접 얼굴을 마주대서 만나든 정 바쁘면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막가자식으로 막 가고 있고 국제유가 막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하루에 120만 배럴 감산하는 거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 그래서 산유국의 추가 감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가 어제부터 급반등했죠.
그리고 미국의 원유 수축기 가동 건수도 전주 대비 6개가 감소해서 764개가 됐습니다. 미국이요. 원유 수축기 가동 건수가 많이 가동됐을 때는 제 머릿속에 800개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700대 건으로 줄어들고 있네요. 즉 미국도 글로벌 수요 둔화를 걱정하고 산유량을 좀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루에 120만 배럴에서 110만 배럴로 지난 4개월 동안 세 번째로 수요가 또 줄어들 것 같네요. 지난번에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줄어들 것 같네요. 라고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요. 7월 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 증가됐고요. 전년 대비는 1.7% 증가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음식,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산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월가에서는 0.1% 증가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감소했다. 이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명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콩가루 집구석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있어요. 독일 경제 꺾이고 있죠. 독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지금 가뜩이나 죽겠거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니네 좀 작작해라. 이러고 있고요. 자, 철없는 아들놈의 새끼 영국은 집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하고 집 나갈 때 지가 필요한 건 다 쑤셔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딸내미 이탈리아는 돈 더 쓸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네들끼리 막 싸웁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자, 영국은요. 보리스 총리가 관료사회에다가 즉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 대비 강화해라 라고 했고요. 신속하게 재빨리 노딜을 대비하는 것은 나는 물론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자, 합의하에 유럽연합을 떠나고 싶지만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총리실 직원과 내각 특별 보좌역들에게 10월 말까지 휴가 쓰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 하고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는 건데 지금 유럽연합과 재협상이 어려울 것 같으니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 하고 11월 초에 조기 총선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하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내 총생산 좋겠습니까? 그죠?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영국 경제가 분기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게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상은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안 좋은 거죠. 자, 만약에 3분기에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영국은 이제 경기 불황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보세요. 영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사실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는 이런 거겠죠. 아유, 괜히 유럽연합에 포함돼가지고 그냥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야, 우리 영국은 괜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괜히 더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까지 힘들어질 것 같아. 우리 영국 괜찮으니까 독립해서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자, 영국의 재무장관이 지금은 글로벌 경제 전체가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탈리아는 또 뭐가 문제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구구 정당인 동맹은 그리고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은 지금 둘이 이 고속철도 사업을 두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하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동맹과 뭔 소리야, 고속철도 하면 환경 파괴돼라고 주장하는 오성이 지금 부딪힌 거죠. 즉 한마디로
이 연립정부 내에서 내분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자 동맹 쪽에서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오성운동과 연정붕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요. 그리고 조기 총선 하겠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있죠. 이것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재정위기도 있는 데다가 빚은 더 늘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연립정부 내부에서 개판 5분 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구석이 지금 개판 5분 전이니까 이게 뭐가 좀 되겠냐고요. 자, 유럽 증시 이날 하락했는데요. 이탈리아 증시 당연히 하락했겠죠. 그리고 독일 증시 하락했고 프랑스 증시 하락했고 영국 증시도 하락했는데요.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보다는 덜 하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영국이 좋아서? 영국이 브렉시트 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아니죠.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금 끝도 모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운드화 하락으로 인해서 예,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요, 인민은행이 금융안정 보장을 위해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신중한 통화정책을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분기 중국 화폐 정책 집행 보고에서 금융기관들이 제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를 늘리도록 지원할 거고, 상업은행이 연구체 발행 등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뭐 중국 화폐 정책 집행 보고지 내용을 까고 보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돈 풀고 융자 늘려주고 하면서 미국과 전쟁에서 우리가 더 시간을 끌 수 있도록 버티겠다라는 거겠죠. 자, 중국의 7월달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마이너스 0.3이었습니다. 3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에 진입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미국으로 넘어가면은요. 백악관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중국이 콩 안 사준다고 했으니까. 또한 5조 3천억 원어치 중국산 목재 가구에 대해서 예비 덤핑 판정을 내려서 최고 229%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8월 말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미국과 이란이 프랑스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해봐. 뭐 이런 거, 화웨이의 어떤 그 장을 열어주겠다. 뭐 이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외교통신은 이거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란은 필사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엇갈린 신호를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이란에 갔죠? 이란에 지가 중재한다고 갔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간 거는 고생했는데 헛짓거리했다 이랬죠? 이번에 뭐 이 외신 보도는 이 보도가 나왔을 때 프랑스 외교통신은 부인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어떤 뭐 중재를 하는 그런 얘기는 좀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필사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가요. 되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프랑스가 중재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하지마 네가 왜 나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면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내가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데 니네가 왜 나대냐? 어이, 너 아베 마치 나랑 미국과 이란과 긴장하는 걸 갖다가 네가 무슨 평화에 네가 무슨 비둘기야? 네가 왜 이란 가가지고
왜 나대지 마. 그런 뭔가 중재해주고 화해시켜주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거는 나지 니네가 되면 안 돼. 그리고 아베 총리가 이란을 가는 거는 어찌 보면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대립하는 거를 완전히 공식화시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무언가를 중재하고 평화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의 이미지를 구축해서 지금 10월 달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역할을 아베 총리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프랑스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 표현한 것 중에서 이란은 필사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이란이 필사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원하진 않죠. 이렇게는 얘기하죠. 제재 풀어주면 대화할게. 예. 근데 그거는 필사적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평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 이란은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이란 개기면 쟤네 이란 우리한테 항복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 마크롱 나대지 마. 네가 왜 나대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야, 이란이 우리랑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너 왜 그래? 그냥 이란이 조금만 더 그러면 나는 이란이랑 얘기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이란은 필사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이거 딱 한 문장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재 역할을 하는 그 모습도 아베나 마크롱 애들이 하는 거 싫구나. 지금 글로벌에서 진행되는 모든 중재나 평화에 관련된 건 뭐든지 트럼프 대통령 손을 거쳐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프랑스는 열받았죠. 아니, 핵합의 유지와 갈등 중재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의 노력을 이따위로 폄하할 수 있지라고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이해해줘야죠. 예. 평화상 타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예. 자, 중국에게는요.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9월 달 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 취소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달러화 평가 절하를 위해 인위적인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1% 낮추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북한에 대해서는요. 3장짜리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한테요? 김정은이한테 8일 날 매우 아름답고 긍정적인 편지였다. 자, 그래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재개 낙관론까지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름답고 긍정적인 편지에 뭐가 써 있느냐? 김정은은 미사일 시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랬어. 그리고 김정은이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나도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돈을 내는 일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 모금 행사 참석하기 직전에 백악관을 뜨면서 한국과 일본은 늘 싸운다. 그거는 니네 둘이 싸우는 거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한다? 니네 좀 잘 지낼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중재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죠. 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싸우면 결국 중국 좋은 일 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8월 중순이죠. 자, 이제 10월이거든요. 노벨 평화상 이제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노벨 평화상과 어떤 경제 부분이 사실 분리된 거잖아요. 그죠? 분리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가 나대는 것도 싫고 마크롱이 나대는 것도 싫고
지가 모든 평화와 중재를 다 해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한국과 일본이 늘 싸운다. 니네가 싸우는 거는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 니네 좀 잘 지내야 돼. 라고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북한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이런 낙관론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친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직 모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뭐 물론 제가 뭐 노벨 평화상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하지만 어찌 보면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만약에 주려고 했다면 완전히 북한을 비핵화 만들었다면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계속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거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괜찮아 해도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핵화 만든다든가 어떤 뭐 평화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어떤 결과물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 아니야지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 쏘는 거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도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국과의 대립각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난번에 중국을 조져야 했을 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초전박사를 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와서 지금 와서야 이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던지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도요. 이제 8월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전에 최소한 9월 달에는 김정은과 3차 회담을 해서 뭔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우쭈쭈 토닥토닥 해가지고 비핵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죠.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 만난다고 해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김정은이가 거기서 비핵화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어떤 제재를 풀어주기 전까지는 절대 비핵화 포기 안 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지난번에 판문점에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 북한까지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막 보여줬던 것처럼 아무리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김정은과 만난다고 해도 저는 그게 노벨 평화상과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그런 역사가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웠고 뭔가 확 바뀔 것 같았고 마찬가지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크게 바뀔 것 같았죠. 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그 두 정상회담이 잘 되면 코스피 지수 3천 간다고 얘기한 게 다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젠 뭐냐면 한 2번, 3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2번, 3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데다가 하물며 지금 김정은이는 벌써 8월 달에 몇 번을 지금 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너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뭔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총기를 잃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왜 못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둑 같은 거 훈수를 둘 때, 고스톱 같은 거 훈수를 둘 때는 훈수 두는 입장에서는 그 판이 보이지만 내가 그 판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플레이를 하는 그 사람인데 내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몰리다 보니까 그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 미스가 생길 수 있는 방법, 초조하고 급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다이아 수저 물고 태어나서 부동산 재벌되고 글로벌에서 가장 강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 자, 그것만으로 그냥 모든 삶의 운을 다 쓴 것 같다. 그러니까 재선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중국도 못 무너뜨려, 북한도 비핵화 못 시켜, 이란이랑도 철회. 근데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야, 노벨 평화상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염려되는 거는 이제 김정은이를 불러들이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수도 쓰고, 그리고 촉박하니까 막 정신없이 일을 진행할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요, 김정은이를 끌어내서 뭐 제3국가가 됐든 어딘지 모르겠으나,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어디가 좋겠느냐라고 얘기 나왔을 때, 뭐, 베트남, 싱가포르 그 안에 평양도 있었고요. 그리고 판문점도 있었죠. 근데 판문점은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아무것도 뺏어오지 못한 것을 좀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바로 판문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판문점에서는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지금 뭐냐면 김정은이를 일단 세상으로 끌어내서 뭐 글로벌 어디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이제 노벨 평화상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란도 쪼지 않고 있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만 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과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 것도요, 되게 유치하고 치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예상했던 거와는 지금 많은 판단착오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은요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떤 뭐 패기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예전에 우리 할머니를 뵈면서도 느꼈던 게 나이 들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티는 안 내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노벨 평화상 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연준이 25bp를 금리를 인하한다. 그것은 아니지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 금리 인하를 원한다. 근데 저는 1% 금리 인하가 아니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제로 금리를 원할 것이다. 그럼 결국 제로 금리는 금융 위기가 터져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금융 위기를 원하는 거냐? 뭐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좀 강력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냐면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 앞으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가 의미 없다라는 것을 시장이 보여줄 거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미국의 행동주의 투자자인 아이칸이 합니다. 자, 미쓰리가 미국의 행동주의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쓰리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예, 앞으로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자, 유럽을 봐라. 지금 유럽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갔는데 쟤네들 저 꼬라지 말았고 저 집구석 좀 봐라 저거. 자, 미국이 이 기록적인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국과 무역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합의 스톱하지 못합니다, 이제. 왜 우리가 그런 거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멈출 수 있는데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예. 그거를 제가 두 번째 유료 방송이었나요? 그 2,500원짜리. 예. 저의 어떤 예전에 저의 어떤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저질렀던 만행을 말씀드리면서 제 치부를 전해드리면서 유동성이 이제 사람을 지배하는 거지 사람이 더 이상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스톱을 하고 싶어도 스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 무역 협상이 그렇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하면 뭐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벌어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손해보는 금액을 키울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저는 8월 11일 지난주 증시 전약 후 강의였던 지난주 증시 한번 돌아볼 거고요. 지난주 글로벌 이슈 체크 기승전결로 스토리 라인을 잡아서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 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 한번 기획방송으로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우리 8월 이제 초순을 보냈네요. 내일이 말복입니다, 여러분.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